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네, 전 국민의 화제를 모은 지난 어휘력 테스트가 녹화 당시에 20만 명 정도 응시를 하셨죠. 근데 방송 후에 정답을 확인한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거를 회사에서도 이제 공유를 했어요. 근데 다들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나 2점밖에 안 나왔어. 뭐야 이러면서 다시 또 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당신의 문해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뜨거운 반응을 이어받아서 EBS가 또 다른 어휘 테스트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니 바쁜데 뭐 또 개발했대 또? 그러니까 할 일이 굉장히 테스트를, 많아요. 근데 그 개발에 도움을 주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 신지영 교수님은 우리나라의 소통 능력을 높이고자 오랫동안 언어에도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오신 분이고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인데요. 저는 그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언어 탐험가라고 소개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탐험 떠나보실래요, 오늘? 근데 가는 곳은 이제 뭐 아마존일 수도 있고요. 안돼. 언어 아마존. 안전한 곳입니다. 네, 저는 언론을 비평하는 매체인 미디어오늘에서 일하는 장슬기라고 합니다. 기자님은 얼마 전에 책을 쓰셨다고 해요. 예. 이런 말들은 전혀 괜찮지 않으니까 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 정치권에서 편향된 언론을 외눈박이라고 표현을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왜 정치인들이 이 장애를 소재로 정쟁을 하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쾌감을 좀 드러내셨고 그렇게 기자들한테도 그걸 좀 자극적으로 보도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좀 이렇게 뜨끔했죠. 뜨끔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안을 이렇게 전달만 할 게 아니라 그 단어 하나하나에도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좀 계기가 됐습니다. 맞는 저희도 사실 말씀이시네요. 방송에서 대중을 위한 말하기를 하다 보면 예. 누군가에게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은 지양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오늘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것 잠깐만요.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좀 촉이 있거든요. 기자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려운 용어라든가 시사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오프닝부터 벌써 이렇게 어렵게 들어오시면 정말 힘든 탐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늘 테스트는 약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쉬운 단어들로 좀 구성을 했어요. 예. 쉬운 그래서 단어라고 하셨어요. 저번에 그 어휘력 테스트보다는 조금 더 단어의 난이도가 낮을 것 같습니다. 쉽다. 과연 지난 어휘력 테스트보다 정말 쉬울지 한번 볼까요? 헤이 히어로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바로 문제. 다음 중 차별 표현이라 보기 어려운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반팔티, 2번 반바지, 3번 조현병 운전자, 4번 맹인. 근데 진짜 단어만 보면은 뭐다 알고 있는 맞아요. 단어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왠지 모르겠어. 봐도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럼 저희가 네.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저희 세 명은 다 2번이고 수장님 2번, 4번. 교수님 여기 혹시 정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후. 저는 4번도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맹인이라는 표현. 네,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까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약간 반팔티, 반바지 약간 비슷한 종류가 있잖아요. 네. 반팔티는 왠지 팔이 반이라고 해서 차별일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반바지는 바지가 반이니까 바지가 반인 건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선생님? 초아 씨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정말 발전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대단하신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당신의 문해력과 함께하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소매가 반인 거지 팔이 반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소매. 뭐 예를 들어서 절단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팔이라는 것은 팔 길이의 정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민소매는 있는데 왜 반소매는 없죠? 그렇죠. 정확하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지금 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서는 풀어서 반팔티가 문제라는 걸 안 거지 사실 평소에 되게 많이 사용한 단어거든요. 맞아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저희 스타일리스트한테 이제 그 반팔 좀 갖다 줘 이게 아니라 반소매 티 좀 갖다 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사실 맹인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눈이 멀다는 뜻의 맹과 이제 사람 인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눈이 멀었다,
눈을 잃었다 뭐 이런 뜻인데 이게 혹시 왜 문제가 되는지 혹시 광희 씨 좀 짐작이 가시나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맹인으로 알고 있었고 깊게 생각 못 해봤었어요.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맹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근데 시각장애에도 유형이 많고 또 이제 정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맹인이라고 부르면 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3번은 어때요? 조현병 운전자. 그 만약에 이제 초아 씨가 운전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가수 운전자, 아이들 운전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기사에 쓴다고 해봐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런데 사실 조현병이라는 말을 굳이 우리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딱 특정을 해서 조현병 운전자 이렇게 부르면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 보통 TV에서도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지 않나요? 네, 대중매체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들리는 말 중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때를 쓸 때 뭐라고 하죠? 정답. 네, 그 땡깡 피우지 마. 맞죠? 네, 그 말은 어떨까요? 이 말은 근데 이 말은 그냥 많이 하지 않아요? 예.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제까지도 썼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어제까지도. 저는 이게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굉장히 왜 귀여워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맞아. 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도 저도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막 뭐 사달라고 문방구 앞에서 그러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요놈 귀엽게 참 땡깡 피우네. 요놈 땡깡 좀 기가 막혀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전혀 귀엽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땡깡의 원래 말은 일본에서 온 말인데요. 예. 덴칸이라는 말이에요. 뇌전증 아시죠? 네. 예. 네. 발작을 일으키는 그 뇌전증에 환자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이 땡깡 부리다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아, 그러니까 뇌전증 환자의 자가 모습을 발작. 보고 네. 아이들이 이 때를 떼쓰는 부리는 모습을 모습이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하다 거기서 그래서. 유래한 거라고요? 맞습니다. 와. 일단 귀여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뇌전증 환자들을 희화화시키잖아요. 예. 과연 우리가 그 말 없으면 못 사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럼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떼부리다, 떼쓰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제까지 악의 없이 했던 말이거든요. 예, 저도요. 근데 이제 이 뜻을 아니까 이 말을 절대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문해력 프로그램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는 보통 언어를 생각을 담는 도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차별이나 혐오나 이런 것들을 우리 도구가 담고 있다면, 즉 언어가 담고 있다면 과연 소통이 가능할까요? 이러한 생각들을 오늘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언어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정말 아차싶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건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감수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저는 사실 감수성은 좀 풍부하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아무도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 감수성이 풍부해요. 투자는 저희보다 더 감수성 있게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언어들을 느꼈을 것 같아요. 주변에도 진짜 외국에서 와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이제 똥남아 네. 이렇게 이제 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죠. 똑같은데 생김새만 조금 다른 거지 다 아시안끼리인데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라는 그런 상처들이 이제 너무 깊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건요. 외국인의 정의가 뭘까요? 뜻풀이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외국에서 온 사람? 온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국적이 대한민국자가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 외국인인지 아닌지, 즉 국적이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없죠. 예. 그 외에도 이제 약간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하면 진짜 내가 불법을 뭐를 좀 저지렸다 아니면 예. 진짜 안 좋은 일을 했다 하면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네. 말씀하셨듯이 좀 유쾌한 표현은 아니죠. 그쵸. 우선 불법 체류자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느낌이 잠재적인 뭔가 범죄자 이런 거를 연상시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법 체류자라는 말은 우리가 좀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미등록 체류자라고 하면 되죠. 미등록 체류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등록 체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불법 체류자 온도가 굉장히 다르죠. 완전히요. 네.
어떤 말을 쓰는 게 좋을까 우리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네. 네, 이번 언어 감수성 고사 역시 온라인에서 굉장히 화제몰이를 하고 있다 그래요. 오늘 기준으로 약 12만 명이 응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저는 오늘 되게 기대가 되는 게 네. 제가 뭐 얼마나 문해력이 뛰어난가를 오늘 테스트해보는 게 아니라 네. 그 전까지 제가 상대방을 얼마나 배려하고 음.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이 히어로. 네, 감수성 있는 목소리로 읽어드립니다. 네. 이 문제는 언어 감수성 고사에서 5번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적절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시각장애를 뛰어넘은 육상선수. 2번 갱년기 확진자를 위한 스마트 치료법. 3번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 4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풀어주세요. 부적절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 네, 자 하나, 둘, 셋. 이산. 진짜 어려워. 다 맞췄는데요? 오. 네, 정답은 네. 한 3분 정도가 맞추신 것 같은데 3번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네. 일단은 장애를 뛰어넘는다, 이제 극복한다. 이 표현이 이제 왜 문제냐면 뭔가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문제라는 걸 별로 잘 못 느끼지만 장애는 이렇게 치료를 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장애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기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럼 장애를 믿고 올림픽 금메달! 금메달!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부적절한 표현이죠, 사실은. 그 메달을 따신 분들이 장애를 이렇게 극복한 게 아니라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그냥 이제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력했을 뿐인 거죠.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 많이 봤던 기사 제목이었거든요. 장애를 극복하다라는 네. 표현이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도 네. 잘못된 게 맞나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장애랑 질병이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질병은 좀 일시적인 거죠. 네. 혹시 다른 예시로 그런 비슷한 게 있을까요, 또? 국회 파행 이런 말 많이 듣죠. 네. 국회가 파행 중이다. 그런데 그 파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아니 왜 파하다 할 때 있잖아요. 왜 파하다. 파. 우리 여기서 파자. 파하자. 그럼 행은요? 파행. 행보의 행. 제가 파행. 저희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파행됐다 뭐 이런 제가 거 알았어요. 국어국문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가리 아닙니까? 행위, 어떤 행위. 네. 파행. 먼저 끝. 예. 끝. 뭐 끝났다. 파자는 네. 절뚝발이 파자예요. 에? 파가? 그리고 행은 단일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뚝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아니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절름발이 국회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한자로 쓰니까 잘 모르니까 막 쓰는 거죠. 네. 어머나.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알고 써야 되고요. 과연 내 생각이 잘 담겨 있는지, 내가 정말 국회가 오.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절뚝거리고 있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건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렇죠.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헤이 히어로. 네, 히어로도 여러분을 늘 배려해 쉬운 문제만 출제하려고 하는데 이번 문제도 쉽지 않네요. 이번 문제는 언어 감수성 고사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실제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차별의 의미가 포함된 문장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번 주택 정책이 호텔 거지를 양산했다. 2번 서민 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 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 3번 공매로 주식이 일정 비율 떨어지면 국민연금은 보유 주식을 자동 손절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 침체의 주범이 되고 있다. 4번
전체 월급 생활자의 반이 한 달에 200만 원 이하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200충도 못 되는 건가? 네,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여러 미디어에 많이 이제 기사나 이런 걸로 맞아요. 접했던 말들이에요. 네. 그럼 문제 다 푸셨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2번이요. 네. 저는 3번 했고 다 4번. 근데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요즘 그 신조어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좀 안 좋게 쓰이는 신조어 같은데 저 200충이라는 자체가. 아, 그럼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왜 뭐 이렇게 진지충. 그렇죠. 아, 그래요? 예, 막 그다음에 막 SNS충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벌레충자를 써서 예? 지금 뭔가 누군가를 비아냥거리고 거기에 예.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맞아요. 있잖아요. 뭔가 이게 열심히 일해서 이게 번 돈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게 비하하는 단어가 쓰인 거고 맞아. 사실 한 구인 사이트에서 예. 이제 새로운 구직자들한테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하면서 200충 탈출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굉장히 성실히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이런 비하 표현을 말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게요. 와 너무 안타깝네요. 그리고 또 호텔 거지 이거는 확실히 차별의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거지라는 말 자체가 맞아. 담긴 어감이 굉장히 네. 부정적이잖아요. 호텔 가면은 엄청 돈도 쓰고 비싼데. 막 호캉스도 하고 되게 좋은데 모르겠어요. 뜻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호텔 거지. 한 2년 전쯤인가 정부에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하겠다고 네. 이제 호텔을 개조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자. 다시 본것 같다.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좀 비하하는 말인데요. 호텔 거지. 이 거지라는 표현이 사실 남한테 빌어먹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제 마치 뭐 자신의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정부에서 이렇게 받는 혜택으로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진짜 나쁜 표현이다.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저도 나쁜 표현. 이 기사를 봤는데 예. 이제 빌라촌에 사는 학생들을 빌라거지. 그다음에 비슷한 말로는 월세 사는 사람들을 월세거지. 예. 전세 사는 사람들을 전세거지. 야. 이렇게 일컫기도 한다고 합니다. 열받아. 실제로 이게 더 문제는 열받아. 초등학생 사이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보도가 된 걸 봤거든요. 초등학생 사이에서 네. 이런 이야기가 네, 근데 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제 아이도 이제 이런 말을 듣고 또 배우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네. 심각하다. 그러면 정답이 어떻게 되는 네.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와, 이거 진짜 네, 모르겠더라고요. 두 분께서 맞춰주셨는데요. 네. 초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예. 이게 뭐 사실 그냥 이걸 문맥을 보면 자동 손절하고 있어 주식시장 침체 주범이 되고 있다 사실이니까 예. 별 문제가 될 게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제가 조금 헷갈렸던 거는 그 2번에 신용불량자가 잘못된 건가? 약간 2번이 조금 헷갈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용불량자라는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안 법에서요. 써요? 네. 2004년 7월에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그건 뭐라고 해요? 네, 그래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혹은 금융채무를 연체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머. 신용불량자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2004년이 없어졌는데 저는 최근까지 어떤 미디어나 네. 이런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손절인 거죠? 네, 맞습니다. 손절이라는 말 자체는 네. 주식에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워낙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주식에서 나왔지만 이거를 사람 사이에서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주식에서 쓸 때야 주식이 이제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예. 파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광희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람을 주식 팔듯이 딱 끊어버린다? 나에게 이해관계에서 좀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관계는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아, 역시 그렇죠. 내고왕답네요. 그게 아니라
사용했던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면 이런 표현은 어때요? 또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인데 결혼할 때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품절남, 예? 네. 품절력 맞아요.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이런 표현 맞아요. 어떤가요? 뭐 대문짝만하게 막 기사 나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상품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데 팔렸다 이러니까 좀 슬퍼지죠. 게다가 결혼을 팔고 사는 거에 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네. 결혼이 팔고 사는 걸까요? 아니죠, 약속이죠.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좀 뭔가 적절치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봉태규 씨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인데요. 오늘 품절남이 되셨어요. 만약에 품절날 대열에 네. 합류하셨어요. 어떻게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똑같이 해줘야죠. 손절하고 싶네요. 재치 있으신데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써도 그냥 이상한지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기자님 시선에서 실제로 언론에서 가장 자주 쓰고 잘못 쓰는 표현이 있다면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기사에서 특히나 이런 표현 자주 나오잖아요. 뭐 줄이니, 네? 요리니, 맞아요. 요리니. 골리니 네. 이런 표현들 많이 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왜요? 왜 초아 씨? 아니 제가 개인 채널을 운영 중인데 예. 골프를 처음 배우는데 예. 썸네일을 줄이니. 제 얼굴에다가 애기 그 아동복을 입혀서 예. 골린이 이렇게 썸네일을 아, 골린이라고 아예 그 네, 제가 그렇게 썼던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좋으니까. 그리고 또 주린이라고도 많이 이렇게 제 스스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어린이는 뭔가 잘 못하고 미숙하고 이런 존재라고 이제 그걸 비유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예? 사실 어린이들은 무언가를 배울 때 더 빨리 배워요, 성인들보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미숙한 존재라고 폄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맞아, 그렇게 하지 않죠, 저희가 또.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는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어른이니까 예? 그냥 귀엽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딱 맞아요. 붙여서 썼던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 여기에 이제 문제의식을 느껴서 사실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요. 수어는 사실 손으로 하는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흔히 유모차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희는 유아차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유모차에 들어있는 모자라는 단어가 어미 모자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유아차를 어머니들만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가 타는 차라는 뜻에서 유아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조금 더 교정해 나가고 나아가서 우리 언어 속에 깃들어 있는 이런 차별들을 좀 지워 나가자.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위주로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그 사람이 담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이 끝나면 정말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됐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헤이 히어로. 네, 다음은 언어 감수성 고사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 중 차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1번 파출부, 2번 농부, 3번 코미디언, 4번 간호사. 모두 골라주세요. 차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는 겁니다. 근데 저 이거 진짜 싫어요.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진짜 싫어요. 모두 아니에요? 진짜 너무 감수성이 없어, 문제 낼 때. 그렇죠. 2개 고르시오. 우리의 감정 생각 안 하는 거예요? 3개 고르시오. 진짜로.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모두라고 힌트 하면 드릴게요. 2개 고르세요. 아 그래요? 아, 네. 감수성이 2개입니다. 풍부하셔. 역시 네. 역시 교수님. 그럼 저희가 정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저는 사실 2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잘 모르겠어서 확실히 아는 것만 들었어요.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들을 수 있는 게 두 선이라서 혹시 봉태규 씨는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은 찍으신 거예요? 파출부는 요즘에 쓰지 않잖아요. 근데 농부는 예. 그러니까 아닌 저도. 것 같은데 저도요. 이거를 뭘로 불러요? 아니, 뭘로? 근데- 영농임? 근데 이런 것도 좀 저 이거 농부 영어 공부할 때 사전에서 봤던 것 같아요. 파머 하면 옆에 농부라고 써있었거든요. 분명히. 아니 우리 어린 친구들 이거 단어 카드 볼 때도 농부라고 나와 있어요. 농부. 근데 농부 왜 고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다른 거는 사실 네. 코미디언은 네. 사실 요즘 그냥 보시면 직업이잖아요. 개그맨, 개그우먼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코미디언으로 네, 하죠. 다 그래서 거미디언. 성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은 맞아요. 정답을 자, 두 분이 맞추셨네요. 저희가요? 1번과 2번. 파출부와 농부입니다. 그러면 파출부는 어떤 차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파출부. 네, 이게 파출부는 사실 이렇게 일정한 보수를 받고 예? 그 일정 시간 동안 가서 이제 가사를 돕는 사람 요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파출부에서 이 부자가 예. 지엄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뜻하는 거죠. 아, 여성. 그러니까 가정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부자가 이제 여성을 특정하는 단어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농부는 이제 반대로 예. 여기서 부자는 지압이 부자예요. 네. 그래서 남성을 뜻하는 단어인 아 거예요. 이거 다른 거예요? 네. 사실 농사도 남자만 짓는 건 아니죠. 대박 알았어? 몰랐죠. 대박. 나 약간 충격이야. 저 충격이요. 부부가 그렇구나. 약간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저도. 네. 솔직히 알았다고 시청자분들 아셨다고요, 진짜로? 왜 아마 우리 근데 지금 이거 아셨던 오늘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파출부나 이 농부는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바꿔야 할지. 전국 가정관리사 협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는 되게 오래전부터 가정관리사로 불러달라고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좀 줄여서는 그냥 쉽게 좀 관리사님 이렇게 불러달라고. 관리사님. 그리고 뭐 사실 요즘에는 그 언론에서는 이제 가사 노동자 이런 네. 표현도 많이 쓰죠. 그다음에 이제 농부라는 표현은 사실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 대체 표현이 없어요. 와. 맞아, 사전에서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차별이라는 차별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네. 대체 표현을 앞으로 좀 논의를 해가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은 간호사라고 하지만 네. 처음에 이 직업이 만들어졌을 때는 간호부였어요. 그거를 지엄이 부자가 들어가 있는. 그러다가 이제 간호부라는 말을 여성만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간호원이 됐다가 전문성을 더 인정해주자.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죠. 우리가 보통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가 합의를 해야 언어는 변화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약속이니까요. 네. 나만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건요. 그 언어가 그 사회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어의 수준이 그 사회의 수준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을 높이고 싶다면 언어의 수준을 높이자. 그런 겁니다. 맞아요. 야 오늘 진짜 여러모로 깨달은 바가 크네요. 그죠? 맞아요. 예. 예. 너무 진짜 너무 잘 나와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비단 저희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해력 카메라가 길거리로 나가봤다고 합니다. 네네. 예, 같이 보실게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여자분들의 이렇게 뭐 직장 생활에 이런 보면은 뭐 승진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곳에 보면 남자 직원들보다는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조금 더 적은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차별적 표현이 있다, O, 아니다, X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출부. 우리가 풀었던 문제예요. 없다고? 약간 성차별이 인지하시잖아요, 아까는. 이 단어의 정답은 O입니다. 당황하셨어요. 자, 농부. 되게 애매한데요? 일단은 아닌 것 같은데 농부.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농사 지으는 사람은 농부라고 다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직업 적을 때 농부라고 적지 뭐 다르게 적으라고 하면 또 그것도 머리 써야 되겠죠.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한다. OX. O라고 생각하세요. 이
단어는 성차별적인 단어다. 맞으면 O, 아니면 X입니다. 화철구. 아니 저기 뭐지? 성차별? 성차별일 것 같은데. 성차별 용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구자? 구? 나는 아니. 그런 성차별하고는 상관없이 나도. 그거는 일을 하는 직업의 인권은 명칭이지 조금, 남자 어제 여자는 인권? 아닌 것 같아. 어머님 세 분 중에 네. 정답은 O입니다. 오제. 네. 근데 방송에서 정말 방송국에서 잘해야 될 것 같아. 좀 노력을 해주시면 방송에서 좋겠어. 영어를 더 많이 써 뉴스 같은데 보면은 요린이라는 말은 차별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차별이 아니다. 진짜 어린이 친구들 함께 있는데. 차별이야라고 얘기했어 어린이가. 뒤에서 오라 하는데. 하지만 굳건하게 차별 아니다. 그래 나도 차별 아니다. 차별 아니다. 차별 아니다. 네네. 그냥 지금 이게 요리 어린이라면 지금 뭐 부동산 어린이, 주식 어린이, 어린이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신조어처럼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이거를 스스로를 요린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 많아서 뭐 차별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요리니? 아니다. 귀여운데요? 그러니까 그 무슨 리니가 그 처음 시작해가지고 좀 서투른 상태? 이런 말에서 계속 리니 붙이는 것 같은데. 정답은 O입니다. 네. 왜냐면 어린이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린이라고 붙이는 거잖아요. 어린이들이 미숙하다고 비하하는 거다.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단어들이 껴있어가지고 놀랐어요. 대부분 차별적 언어에 반대한다는 질문에는 네. 모두 O를 드셨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막상 문제를 풀릴 때는 예. 다 틀리셨어요. 그러니까 차별적 언어가 나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말을 쓰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네. 모든 분들이 자신의 말을 돌아보고 바꿔나가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면 참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었어요.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 저희가 또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한 문제요? 남았는데 이게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다고 합니다. 아니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저희를 또 힘들게. 다들 집중해서 마지막 최고 난이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헤이 히어로. 네, 최고 난이도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네. 언어 감수성 고사 9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정치 사회면 기사의 일부입니다. 이 중 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1번 A 회사는 최근 분식 회계와 횡령, 업무상 배임이 드러나 주주들의 항의를 받았다. 2번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3번 B 회장의 최측근은 자재 구매 비리 혐의로 내부 조사 중에 있다. 4번 C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모두 고르세요. 근데 이중차별이죠. 이중차별적 표현. 와 진짜 어렵다. 이중차별이라는 말 자체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에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중에서 중에서 차별적 표현. 야! 우리도 여태까지 무슨 제작진 제발 편집해줘요. 제발.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중차별. 좋아요. 또 이중차별. 더 들어갔구나. 가만히 있지.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될 거 오늘 하나도 10일에 없습니다. 아니야? 문제될 거 10회야. 하나도 없습니다. 이 중에서 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작진. 제작진 잘못하셨네요. 왜냐면 감수성이 없어. 갑자기 어휘 난이도가 확 올라갔어요. 예. 지금 보면은 문장도 되게 어려워지고 언어 감수성에 문해력도 있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쵸? 모르겠다 정말. 모두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긴 그 하고. 모두 진짜 싫죠. 그러니까. 이거 학교 다닐 때도 저 모두가 제일 싫었어요. 또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2개입니다. 두 개예요? 근데 하나밖에 어차피 오히려 모르겠어요. 힌트가 더 어려워졌어. 2개라고 하셔도 하나밖에 자, 그럼 모르겠어요. 정답을 골라볼까? 와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그냥 아는 것만 들을게요. 아는 것만 느낌 들으면 오는 돼요. 걸로. 아는 것만. 느낌 네. 가는 대로 가시죠. 네. 자 하나 둘 셋. 뭐?
분명 정답 2개라 그랬는데 우리 다 똑같이 2번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왜 어디서 근데 이거 어쩔 수가 모르겠어요. 없어. 진짜 정말 모르겠어. 맞아, 이거 분명히 또 설명해 보라고 하실 거란 근데 말이에요. 우리는 확실히 이중적이진 않다. 우리는 그냥 딱 하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만 말하는 성격이다. 그렇죠? 예. 2개라고 해도 우리는 안 들었잖아요. 저희는 이중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교수님. 예. 칠판 앞으로 나가서 네네네. 어느 제가-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잔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네. 제가 한번 나가서 진짜 헷갈렸습니다. 2번 저는 들었던 이유 중에서 이 단어가 약간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뭐 메이크업을 안 했다 아니면 생얼이다라는 것을 이제 되게 중립적으로 쓰잖아요, 많이. 맞아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부정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저는 2번을 들었고요. 3, 4, 4번은 뭐 그다지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 있는 우리 사회는 봐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건 따뜻한 거야. 따뜻한 느낌. 그렇잖아. 우리라는 감성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 나가실 우리는 거예요? 나갈 정도는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거 같아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네. 민낯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화장을 안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맞아. 교수님 어떤가요? 이 민낯이라는 표현. 추아 씨가 잘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생각하게 된 게요. 제가 이 표현을 쓰고 있었을 때예요. 우리 사회 민낯이 드러난다. 그런데 민낯이 드러나는 게 왜 나쁘지? 맨 얼굴이 왜 나쁘지? 맞아. 민낯이 그렇지. 드러나는 게 왜 문제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네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예시 중에 혹시 저희가 찾지 못했던 잘못된 표현이 있는 부분은 어디죠? 1번입니다. 분식회계요. 저도 분식회계 뜻 잘 알아요. 주식하니까 네. 이 장부를 좀 더 좋게 만들게 조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자가 가루 분자거든요. 식은 장식하다 할 때 식자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회계를 화장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가린다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뭔가 민낯에서는 화장을 안 한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는데 분식회계의 분식은 화장을 긍정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야, 어느 단계를 맞춰야 되는 그래, 거야. 어떻게 화장해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안 안 되고, 되고. 그럼 진짜 여자들한테 이중차별 맞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나를 좀 비참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방송이 나가지 마. 정말 너무 오르셨어. 그러니까 화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태도가 드러나는 거다.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화장을 하는 건 주로 어떤 성별이었을까 과거에. 여성. 그렇죠. 이런 태도들이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충격이다. 분식회계. 분식회계 맞히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이제 분식회계 얘기했을 때 분식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맞지, 분식. 떡볶이 땡기고 이렇게 뭔가 매콤하고 달콤한 게 땡기거든. 너무 힘들어 지금. 광 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 이번 민낯을 선택한 응시자는 76%인데 반에 1번 분식회계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 응시자는요 3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저희처럼 이게 뭔가 잘못됐는지조차 파악을 못했다는 건데 예. 우리에게 익숙한 이 분식회계를 그러면 어떻게 바꿔서 써야 되는 거죠? 사실 분식회계는 이 화장에 대한 태도도 있지만요. 사실은 실체를 가리는 위험성이 있는 표현입니다. 예? 왜냐하면 분식회계는 사실은 회계 부정이고요. 회계 사기예요. 맞죠. 그런데 그거를 화장으로 돌려 말하고 맞아. 포장하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실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는 이게 분식회계라고 쓰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려면 이거는 회계 부정이고 회계 사기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언어 감수성 고사를 다 풀어봤는데 네.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특히 광희 씨 네. 너무 궁금해요. 오늘 어떠셨는지. 저한테 바로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사실 10편 동안 달려오면서 이 제일 멘붕이 왔던 회차가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아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마존을 탐험했던 오늘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만 어려웠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테스트가 12만 명 정도 지금 봤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보면은 한 55점 정도? 평균이? 예, 평균이 한 이 정도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여러분이랑 어렵구나. 이렇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크게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기자님. 근데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옵니다. 네. 장애인 차별과 관련되는 그 정답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의 그 정답률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비슷했습니다. 예.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여성 차별, 성차별에 대한 문제를 보면요, 남성들의 정답률이 훨씬 떨어지고요, 여성들의 정답률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즉 당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민감도가 다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소수자들이 불편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언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좀 희망적인 거는요, 그래도 60대 이상보다는 20대 점수가 좀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를 만들어내고 또 자주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차별 의미에 대해서 이게 감수성 있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또 단어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또 희망을 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들의 언어 감수성은 얼마나 풍부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 보고 싶습니다. 이 시간만 안 약간은 궁금합니다. 비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만큼은? 네. 10회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광희 씨의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네, 제작진들이 출연자들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요. 역시 감수성이 풍부해요, 우리 제작진이. 대신 여러분의 매니저분들의 점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애 성적을. 네, 매니저들의 점수 공개해 볼까요? 자, 봉태규 씨. 어떻게? 6점 받았습니다. 높아. 오, 다행이다. 야, 자랑스럽습니다. 수잔 씨. 네. 5점 받았습니다. 5점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5점. 수아 씨. 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것 같아요. 네, 3점 받았습니다. 오, 이제 광희 씨 남았는데요. 근데 광희 씨는 몇 점 받았을까요, 우리 매니저가? 매니저님이 생각보다 생각하고 말씀하시죠. 우리 매니저님 감성이 풍부해요. 우리 매니저님 믿거든요. 12만 명의 평균이 한 5.6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매니저님의 점수는 믿습니다. 무려 우리 매니저. 8점입니다. 어머, 웬일이야. 1등. 대박이다. 광희 씨가 매니저님 덕분에 1등을 했습니다. 1등 하셨습니다. 1등. 아니, 영상 편지 하나 띄우세요. 최초로 1등 해보네요, 제가. 우리 매니저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너무 감사하고 늘 함께해요. 우리 스타일리스트도 고마워요. 8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박이다. 덕분에. 네, 오늘 언어 감수성 고사를 봤는데 사실 그동안 소통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소통 문해력이 있으려면 그 출발점이 언어 감수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다른 입장이잖아요. 뭐 12년 동안 여기 한국에 살면서 진짜 외국인들한테 또는 외국인들을 보는 그런 시선들이 이제 좀 다르게 보였잖아요, 저도. 그래서 네팔에서는 우리 그 인사할 때 나마스테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나마스테라는 그 인사 뜻은 제 안에 있는 신이 당신 안에 있는 신을 존경한다, 배려한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구나.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뭐 그냥 나마스테 하고만 다녔죠. 근데 이 말의 뜻을 진짜 실천하고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뭔가 보시는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쓰는 단어에서 누군가를 혹시 차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계기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나왔던 표현을 누군가가 이렇게 썼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이렇게 차별주의자네, 뭐 이렇게 되게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을 하기보다는 서로 이제 차별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서로 좀 알려주고 이러면서 차별을 좀 줄여나가는데 조금 더 같이 노력하면 어떨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소통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
근데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누가 이득을 본다고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건 저의 생각인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도대체 뭘 보고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가짜뉴스만이 갖고 있는 어떤 퍼지는 패턴이 있었는데요. 혹시 팩트 체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랑 같이? 예.